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대한바이러스 학회장이신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의 백순영 교수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미정 아나운서 첫 번째 키워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유행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24명이 늘어서 전체 환자 수가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환자 중 17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결국 메르스 2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전염 감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 감염 관리 문제까지 합쳐져서 꺾이지 않는 메르스 기세의 해답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오늘 참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감염,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어저께 방역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이미 예상된 결과이고요. 이 17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5월 27일에서 5월 29일 사이에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14번 환자를 감염원으로 한 그 3차 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잠복기가 6, 7일 정도 평균이라고 하니까 이게 예상된 결과로 오늘까지 또는 내일 모레까지는 이 정도 숫자 혹은 줄어드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최대 노출 날짜를 29일로 잡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2, 3일 고비로 이 유행은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문제는 오늘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 경희대 강동병원을 거쳐서 건대에서 확진 환자가 1명 나왔는데요. 이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노출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는 졌지만 이 당국의 관리에서 빠져있는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16세 남자 고등학생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이 환자의 경우도 결국은 제가 뭐 뉴스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서 삼성 서울병원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격리 환자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이 좀 우려가 되는 바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삼성병원에서 노출된 거의 1,000명 이상의 노출자들, 뭐 노출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모든 병원의 의사들은 공유하고 있어야만 일반 환자들도 아마 피해를 덜 볼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은 호흡기 감염이 된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 강동 경희대병원하고 건대병원이 이제 추가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병원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럼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은 호흡기 환자는 우리는 안 본다는 식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병원 관계자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해야만 이런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 16세 남학생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당국은 일단 많은 고등학교와 뭐 초중고학교 휴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당시에 뭐 휴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좀 보건복지부가 좀 안이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하가 한 명도 발견이 되지 않았었지만 최초로 오늘 발견된 거죠.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뭐 20대 이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항성이 강하든가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중동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이게 특히 공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공기 감염으로 이것이 전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자 남자 비도 거의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역학적인 증거로 봤을 때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감염 위험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건강할 거라고 예상했던 10대 환자가 나오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좀 면역력이 어떤지 아니면 좀 치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치료라기보다 자기 자신이 나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면역력이 활동을 해서 치료라는 것은 이제 대증적인 치료로 신종플루나 뭐 다른 여러 폐렴들이나 항생제가 듣는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 하면은 며칠 앓고 나면은 충분히 회복되고 다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을 얻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니 병원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병원에서 허술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황들이 있죠. 네. 실제로 보면 응급실에서 무려 하루 이상을 나중에 확진을 받은 환자지만 이 환자가 머물러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접촉한 사람들이 무려 800명이 넘게 있었다는 사실은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병원을 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그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애초에 정보가 얼마나 격차가 있었는지가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보 격차는 의료진들하고 정부 사이에서 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자기가 문제를 했었을 때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 뭐 중동에 다녀왔다든가 혹은 평택성모병원을 접촉했다든가 네. 하는 여타의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면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호흡기 환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을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병원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환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병원들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원이죠.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동 경로라든가 혹은 그 환자의 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의료진들한테는 공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의료진까지도 노출이 되어서 이런 또 다른 제2차 유행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는 그 점을 짚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감염 통제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응급실 문제를 논외로 치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돌리기에는 이거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너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지금 16세 고교생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중에 감염됐다라고 네. 합니다. 네. 사실 삼성 서울병원 하면 뭐 국내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병원 중에 한 곳인데 이처럼 뭐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용했던 그런 환자도 많을 것 같고요. 대규모 확산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참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이 가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많은 환자들이 그렇죠. 대기를 하거나 혹은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거는 응급시설이 그만큼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응급실 공간에 이 메르스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갑자기 그 메르스를 갖다 퍼뜨리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철저하게 여기를 거쳐간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그 의료진들끼리의 어떤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적절한 대응들을 스스로 의료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래야 막연한 그런 어떤 불안감들에서 그 일반 국민들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병원은 이 기간 내에 저도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장례식장하고 응급실이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도 이 확산 가능성 좀 높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모든 환자들이 다 원내 감염으로 감염이 되어 있고 네. 그 이외에 접촉자들이 전부 그 팔로우업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는 바는 그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돼 갖고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정이 될 경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잘 컨트롤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한 주일 안에 아마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 노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메르스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상 공기 감염이 안 되고 또 감염력이 굉장히 지금으로 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뭐 삼성서울병원이나 평택성모병원의 그 상황을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지 네. 우리가 잘 알고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확산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다만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난다 네. 할지라도 그 한두 명 또는 수명이 생기고 지역적으로는 병이
없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대규모로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요. 유행이 생겨서 전 국민이 감염의 위험성이 생길 이런 신종 플루와 같은 사태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은 병원을 방문해도 어느 정도 소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금은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 밝혀진 병원들도 거기에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거쳐간 병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잠복기 14일이 다 지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사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네. 지금은 감염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평론이 그리고 어제 이 정부 발표에서 또 혼란을 주었던 게 빠졌던 병원이 있습니다. 예. 건대병원 같은 경우에 빠졌었는데 이런 점이 더 혼란을 부추기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참 그 정부의 책임을 계속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전체 그 경유된 병원과 또 확진 환자가 있었던 병원을 전부 공개를 한다고 하면서 그 병원의 위치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네. 병원의 위치도 그 오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지금 뭐 이번에 그 얘기되는 거 보면은 그 건대 병원에서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같은 경우는 경희대병원을 거쳐서 건대 응급실에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환자가 애초에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경희대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적절한 조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건대 옮기는, 그러면서도 어떤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메르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메르스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대책과 행태들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진들은 충분히 원칙에 따라서 주의해서 정보를 다루고 있고 또 환자들을 갖다 대하고 있는데 의료진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병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류미정 아나운서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허둥지둥입니다. 허둥지둥, 오락가락, 늑장 대응까지 메르스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한 시민 반응인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병원 명단 공개까지 뒤늦게 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메르스 대응 기조를 바꿔서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명단에 오류 있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들이 학교 조교 선생님들도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하긴 하지만 네네. 예, 조교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네. 좀 해서는 안 되는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평론가님, 이 정부가 말한 대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대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메르스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는 보여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정보를 공개해 줄 테니 네. 알아서 견뎌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동선들이 확보가 되고 네. 그 동선들을 일정 정도 의료진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 지역의 그 병원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례 관리를 하듯이 그렇게 환자들을 갖다가 대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국립의료원으로 또 다 보내기로 되어 있다면 네. 그것 때문에 또 국립의료원에 애초에 있던 환자들이 내쫓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립의료원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내는 건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정한 매뉴얼로서 딱 제공이 돼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 재난 문자라고 해가지고 보내온 거 보면 재난 문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참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제목이었지만 네. 재난 문자의 내용은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기본 상식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결국 대책이라고 하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참 좀 부실하고 전반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교수님, 그 병원의 명단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사실 그 병원에 계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원을 해도 될까? 또 다른 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병원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후속 대처가 없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전체 정보를 공표하지 못한 부작용의 제일 큰 그렇죠. 문제가 이거였었죠. 이 발표하고 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잠깐 거쳐간 병원이라 할지라도 환자들 동요가 아주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또 외래 환자들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건 분명하니까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대병원이나 또는 경희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그런 병원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병원이 자꾸만 오히려 완전히 다 그 신종플루 때처럼 모든 병원이 다 환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앞으로 대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혹시 메르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상황은 암담합니다. 갈수록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 화창한 날씨에도 주요 행락지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또 1,0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혹시 메르스가 아닌지 또 옆자리에서 누군가 기침 한 번만 해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목 인사만 하는 게 예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악수 대신 목 인사만 하고 또 네. 마스크를 참 많이 쓰고 다니는데 주변에 좀 많이 풍경이 달라졌죠. 일단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반으로 오시는 분들이 줄었고 실제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할 때 뭐 지금 서로가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할 정도로 굉장히 공포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리가 얼마나 한산해졌는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고 그리고 삼성병원하고 상당히 그래도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고 그 35번 환자의 동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굉장히 그 강남에는 작은 공원들과 또 가벼운 등산 코스나 산책 코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타격을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단지 뭐 공연장, 뭐 극장 이런 다중에 모이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네. 집 밖에 나와서 뭔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뭐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 너무너무 북적거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한산해질 정도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메르스 공포가 좀 언제쯤이면 진정될지 아직은 사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죠. 앞으로 좀 국민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그 예방법 이런 게 있다면 교수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왔던 예방법이니까 네. 제일 먼저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네. 기침할 때 예절을 좀 가리고. 잘 가려서 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너무 과도한 공포심이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뭐 말로 해서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곳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환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오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가겠다 하는 것은 좀 너무나 심각한 공포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하루빨리 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